오늘은 고전 읽기반에서 우아하게 늙으려면 어떤 자세로 황혼기를 보내는 것이 좋을까 하는 회원들의 소견을 듣는 날로, 특히 가족 동반을 해서 모이는 날입니다. 고전 읽기반은 매주 월요일 매도뱅크 역 앞에 있는 사무실에 모여 고전을 공부하고 있는 팀으로 약 20여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예? 토 없이 괜찮습니다. 건무경, 제목이 검지고요. 건무교 인공 사자 범죄비 지증 우리 여학생 집에서 누가 질소냐? 이명래 선생님이 예? 하시는데? 아니야. 그냥 그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읽어주세요. 예? 토 없이 읽어주세요. 건무경,
굉냐는 유덕하고 성지굉냐는 유능하여 향 울출기 이거 싸움한다는 얘기예요. 칠박. 그 다음에 촉은 우리가 점점 가차에 가서 이 앞자가 그 치, 아니 여기서는 친합할 앞이라고 해서 친합 무슨 말이에요? 친합해서 허락 없이 친한 거예요. 그냥 허물 없이 막에 친한 것이 그 친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학자가 친합할 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나 뭐 이런 거 같이 잡고 진짜 멋대로 그 친하게 지내는 거. 그 학자는 이 학자가 아니라 여기다가 요거는 저 개견자가 썼는데 아마 소출자 쓸 거예요. 덕이 먼저냐 아니면 기술이 먼저냐 하는 공부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나이 들어가면서 우아하게 늙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라는 주제를 토론을 하자고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집에 계신 우리 내무부 장관님 사모님들께서 또 가장님께서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걸 듣고 우리 남편이 이렇구나 이런 걸 한번 깨닫게 하고 싶어서 모신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막 그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하고 좀 그렇게 했지만 그냥 즐겁게 모시고자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시간은 몰두하시는 분들의 사모님들께서는 역시 음성도 예뻤고 오늘 이렇게 만나 뵈니까 정말 그 푸근한 마음, 우아한 모습, 멋진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못 모시고 온 두 분은 나중에 벌칙 받으실 생각하시고요. 또 지금 잡수시는 떡은 우리 한준수 선생님이 제비를 이제 순서는 누가 먼저냐 이게 힘들어서 제비를 뽑을 텐데 우리 오늘 오신 게스트분들께서는 각자 일어나서 본인 이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파트너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또 들었으면 우리는 역시 박수를 아유,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컴일에서 온 박황아씨 안사람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학식도 높으시고 또 고명하신 분들을 오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저 지집사람을 좀 소개를 했는데 이 양반은 저를 양육하시고 사육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버커밀 사는데 버커밀 박씨의 저 총수 그리고 오늘 아까 영어를 얘기했는데 왜 영어를 얘기하냐 이건 좀 자랑하는 것 같은 얘기인데 이때까지 영어 배우려고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이게 저 고질병이라 못 고쳐요. 그래서 이제 현재 태프에 그 랭게지 코스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저 손신자 선생님이 전화를 했는데 이 양반도 저 고집 보통 고집이 아닌데 한 서너 마디에 그냥 굴복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진 모두 담당하셨어요. 아니 매주 열심히 일찍 나가길래 어디를 그렇게 가나 하고 뭐를 공부하나 그랬더니 공부보다도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열심히 다닌 것 같으네요. 아침 새벽 8시 되면 나와요. 뭐니까.
근데 굉장히 즐겁게 다니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말한 사람이 이제 제 완사인데요. 예, 저를 항상 뒤에서 소리 없이 이렇게 항상 어느 일에나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감사하지만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이 자리에 비해서 감사도 한마디 하고요. 우리는 거스포드에 살면서 멀리서 아침마다 오고 있고요. 이 사람이 한 말이 맞습니다. 제가 공부하러 온 것보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좋아서 제가 매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스타디룸에 들어가 있어서 저는 그냥 라운지룸에서 텔레비 보고 그래서 아유 나 혼자 이렇게 텔레비 독점할 수 있어서 참 좋겠다. 남편은 그냥 뭐든지 한 가지 하면은 집중하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데 가드닝도 하고 집안 청소도 좀 했으면 근데 이거 한 이후부터 가드닝도 하기 싫어하고 딴 일은 정말 하기 싫어해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와보니까 한번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또 건강이 또 이렇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월요일 날 꼭 저는 라인댄스 에핑에 있는 거기 다닌 지가 거의 10년이 돼가거든요. 근데 오늘 손 선생님이 꼭 오라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 잘 안 빠지는데 오늘은 그냥 큰 마음 먹고 제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들어가려고 그래요? 조재극입니다. 저는 오늘 등산 가는 날인데요. 의료팀. 집사람이 오늘 이래서 등산 난 가야 된다. 그러고 있었는데 좀 있으니까 여기 송 여사님께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거절할 수도 없고 한 반승낙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제가 가자 그럴 때는 안 간다 그랬더니 전화 받더니 나섰어요. 그랬더니 내가 좀 망설이니까 오늘 가면 떡을 준다 그래서 이거 아주 떡이 그냥 홀딱 반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척 반갑습니다. 저는요 평상시에 항상 재구실을 못하고 있는 인간입니다. 항상 반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을. 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저 이름을 성명이랄까 조남은 권오로입니다. 저희 집 아빠는요, 오늘 골프를 가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손신자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니까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더라고요. 받으라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하더니, 간다, 안 간다, 흔쾌히 말은 않고, 짧게 얘기해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저희 집 아빠는 영원한 자유인이에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면은요, 수영장에 가서 한 30분 계시고, 그러고 와서 또 뭘 좀 잡수시고,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색소폰을 불러 한 2시간을 또 불어요, 아침에. 그리고 또 제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혼수부에 시니어 그룹을 가는 날은요, 미리 색소폰을 불러 가기 전에 옷을 이불에다가 다 장신 입고 나갈 옷을 곱게 놓아요. 정리를 해서 놓고, 그렇게 하고는 끝나고 나서는 정신없이 가셔요. 그러는데 다른 때는 하나도 집안일을 안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평불만이 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이 고전 공부하는 것은요, 제가 좋아서 하고, 또 오늘은 또 이렇게 와주니까 항상 사치품처럼 옆에 따라다니니까 그거 감사합니다. 네, 한준수 와이프 이행숙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자리에 안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너무 공부들을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와서 방해할 것 같아서. 근데 너무 막 전화를 여러 번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너무 전화하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 안사람이 얘기는 했지만은 와이프는 정말 이런데 참 잘 안 나가요. 그런데 그 손여사께서 어떻게 전화를 많이 해주시는지 전화를 한 5번 정도는 하신 것 같아. 미안해가지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은근히 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데를 가려고 그러나. 근데 어쨌든 간에 저도 옆에서 좀 푸시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저희는 멜번에서 생활을 오래 했어요. 시드니 생활은 지금 한 2년 조금 넘는데, 2년 반 정도 되는데, 시드니로 이사를 와서 있어 보니까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조금 참 시간 보내기가 참 뭐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일화 모임이 있어가지고 참 좋고,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만나보면 참들 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고, 그래서 지금 저는 제 시간 보낸 것 중에서는 여기에 오는 시간을 아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갑고요. 또 오늘 이렇게 또 가족끼리 전부 다 같이 모이니까 또 새로운 기분이 나고 참 좋네요.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잘 우리 모임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알바하시는 분 있어요? 없지요? 저희 완전히 계약 위반이네요. 근데 와이프의 일보다 아들의 일이 더 아마 비중을 많이 뒀나 봐요. 그냥 바깥 사돈이 오늘 수술만 안 하면은 어떻게 해서 왔을 텐데, 오늘 바깥 사돈이 수술을 하는 날이라 어쩔 수 없이 이제 갔어요. 그래서 못 오고, 대신 제가 늘 호주에 와서 정말 나는 좋은 친구를 사귀었다, 내가 언제나 사랑하고 본받을 만한 그런 제 후배를 모셔왔습니다. 잠깐, 세례명이 뭔지 내가 몰라요. 저 엘리사벳입니다. 강금이 엘리사벳입니다. 저기 초대해 주셔서 너무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강신자 선생님은 원래 예, 저기 손으로 바꾸셨어요. 제 인생, 제 삶의 롤 모델이십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만나 뵙게 돼서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멋진 사람이 누구냐를 한 글자로 말한다면, 언젠가 했었는데, 나. 각자 본인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왕복표를 안 끊어주죠. 그냥 편도만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우아하게 살으려고 하고 고상하게 살으려고 하고 좀 뽐도 내고 살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 참 그거 힘든 일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 생각하는 게, 내 건강을 내가 챙겨야 되겠다. 남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남에게 아프단 소리 안 하고, 왜 남한테 아프단 소리 한다고 상대방이 대신 알아주는 거 아니니까 되도록이면은 남에게 기쁨을 주고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 5번째로 생각하는 게 내 도움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내 힘 닿는 것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내가 정말 고상하게 품위 있게 우아하게 사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자랑이 아니고 이렇게 그분이 그 대학 다니면서부터 제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산행을 가면 같이 가고 그랬는데, 이제 요새는 저희들이 호주에 살고 한국에 사니까 잘 보지는 못해도 참
그분이 정말 잘 살으셨고 또 그 잘 살은 만큼 그 모습에 어떤 광채가 나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게 돼서 정말 모든 사람이 저렇게 늙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느꼈는데 그분이 제 삼촌이세요. 외삼촌인데 어릴 때 외할머니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친구들 만나면 살이 없으면은 뭐 굶었다면은 살을 집에 있는 살을 퍼다가 그 친구한테 갖다 주고 옷도 입고 있다가 그 옷이 없고 이렇게 그런 사람한테 또 자기 거 벗어주고 이래서 할머니가 굉장히 좀 기특하지만은 좀 이렇게 안 좋게 저는 생각했대요.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김득신은 조선 중기의 대표 시인으로서 국문학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우리 배웠죠? 그의 재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많은 독서를 통해서 갈고 닦은 피나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많은 책을 수천 수만 번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백이전은 무려 11만 3천 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의 얽힌 일화 중 하나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저 글이 익숙한데 무슨 글인고 하고 하니 하인이 김득신이 매일 읽어 자신도 아는데 어찌 모르느냐며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 글은 김득신이 11만 3천 번을 읽었다고 스스로 기록한 백이전이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제약을 받는 이민생활에서 여건상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택하며 작은 일에 봉사하며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낮은 자세로 소금의 역할과 한 알에 썩은 미랄이 될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이쪽과 저쪽 양자에게 이익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로 제 생활의 기쁨과 보람을 갖기도 합니다. 채취를 없애버리려고 노력하자. 만날 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복 중에서 편안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자. 주변 정리, 안 입고 안 쓰는 물건 등은 미련 없이 버리자. 지금까지 하던 사업 등을 정리해 나가자. 진정 어린 자선이 아닌 다른 일은 꿈에도 하지 말자.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자. 내 일이 아닌 타인의 일에 신경 쓰지 말자. 내가 해결하지 못할 근심 걱정은 각자의 몫이니까 나의 머릿속에서 털어내버리자. 오직 나만의 일에 신경 쓰며 취미생활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살아가자. 위급한 상황에서 대비 변호사 선정을 하여 유언장을 남기자. 자기 이해의 가족에게 금품이나 문서 등의 보관 장소를 알려주자. 고전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을 종합해보면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살아온 지식과 경험을 거울 삼아 자신을 성찰하고 잘못했을 때에는 과오를 인정하고 위선이 아닌 진정성이 있는 사과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가 고귀하고 우아한 인격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평범한 생각들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공감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저희 사견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사람만을 사랑하려는 기독교 사상하고 달리 불가에서는 이 범소 유상,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사랑하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보다는 이게 어떻게 더 범위가 크고 더 이렇게 대상이 더 많이 있는 거니까 우리들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아하게 늙는다는 거는 저한테는 조금 안 맞고 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다음 생에 태어나면 좀 더 좀 우아하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근데 이 고전반에 와서 저는 시드니에서 여러 모임에 이렇게 기웃거려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서 마음이 편안하고
항상 그냥 그 세상살이는 스타카토잖아요. 그냥 방방 뛰고 그냥 깡충깡충 뛰는데 여기 와서 아다지오가 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이 모임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목에 우아하게 늙으려면 이거를 이제 주제를 주셨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 평가를 좀 해보니까 평가가 아무리 그 냉정하게 평가해도 수미양가로 따져서 미를 넘질 못해요. 우는 그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목표를 우아보다는 미화하게 보내는 거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화하게 보내려면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지금 우아하게 늙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아는데 내가 뭐 해봤자 이게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될 텐데 그런 걸 빼놓고 제가 그 유인물 드린 거 이거 춘태관 준택선 여기 있어요. 준택선 동양고전 하기 시습지면 동양고전을 배우고 때때로 또 익힐 것 같으면은 부력 별이별이 이게 저기 영어로다가 베리베리 그렇게 돼요. 베리베리 우아가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반복됩니다. 우아 멋져 이게 한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멋져. 노년 고야 이거를 동양고전반에서 준태 선생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준태 선생 잘 모르시죠? 젊은 사람들 앞에서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렇게 우아하게 살고 싶은데 주머니 사진이 별로 하다 보니까 짜다.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인터넷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비슷한 것들이.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을 좀 떠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사회생활과 연관되면서 인식의 차이에서 이제 모두가 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사회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인식에 의해서 다 다르게 이제 표현되고 방법을 이제 실현하고 있는데 저는 저 멀리 독일까지 가서 한 분을 제가 이제 모셔왔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디트리히 본 회퍼.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아시다시피 루터교의 목사시고요. 근데 천재 신학자, 그다음에 가장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알려진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시면서 반나치 운동에 가담하신 분이에요. 이래가지고 젊은 나이에 이분이 25세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루터교회 목사가 되시고 그다음에 미국 이런 데 이제 유학을 가시면서 박사 논문을 아주 최우수로 이제 우아하게 늙으려면 주제를 받고 많이 생각해 보았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친구가 내 곁에 있고 생각의 폭을 넓히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조절하며 사느냐, 또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고 사느냐가 큰 관건인 것 같다.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꾸로 돌려본다. 내가 결혼했을 때 시모님은 61세이셨고 깡마른 체구의 함경도 분이셨다. 시집을 왔으니
시댁의 생활 양식을 빨리 익히라고 하셨다. 첫째, 어떤 경우에도 정식해야 하고, 둘째, 절약해야 하며, 정한 시간에 자고 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절대 순종해야 집안이 평화롭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다 이르셨다. 함경도 나무는 꺾이면 꺾이었지 휘는 법이 없다고 하셨다. 1957년에서 1976년 20년간을 부산에서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원을 운영하셨다. 고아가 127명이었으며 고등학교까지는 공부를 가르쳤고 특수한 재질이나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대학까지 보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독지가의 도움을 크게 받아 경남 양산에 야산을 구입하여 사슴 농장을 운영했으며 그곳에서 나오는 수입을 모두 고아들에게 베푸셨다. 1986년 9월 어느 날 맑은 정신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후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에 오르셨다. 뭐 이렇게 나오라 그러는데 사실 저는 요 근래 너무 혼돈스러워요. 사는 게 너무 혼돈스럽고, 왜냐하면 제가 70여 년 사는 동안에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옛날에 뭐 한상대 교수가 얘기했듯이 모든 게 거꾸로예요, 거꾸로.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여성 상위 시대에 그 얘기를 할 적에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오늘날에는 여자 눈치 안 보고선 못 사는 시대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이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에서 얘기하잖아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데 요새 교회에서 여자들이 어떻게 잠잠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도 심판대에 지금 올라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거꾸로 가는 시대에서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혼돈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얘기를 시기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첫째,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현 시대 사회에 잘 적응하여 열심히 배우고 당당하게 살자.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는 고루한 생각은 버리고 늙는 것을 비관하지 말고 고상하며 멋있고 품위 있게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자. 세 번째, 언제나 나의 삶에 있어서는 반드시 상대제가 있게 마련이다. 그와 더불어 공존하려면 내 마음대로만 하지 말고 내 뜻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폭넓은 아량으로 잘 내 생각에 적응이 안 된다 할지라도 잘못되는 것은 용서하고 자비로 그리고 사랑으로 도와주며 베풀면서 산다. 나이가 들수록 늘 마음도 몸도 주위 환경도 청결 단정하게 하고 산다. 눈에 띄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잔소리로 하지 말자.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질타하며 따지고 불평하지 말고 아름다운 말로 칭찬하면서 살자. 내 생각, 내 뜻이 옳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지 말고 일보양보하며 미소 짓는 성품으로 전환시키자. 시시콜콜 아픈 것을 내색하지 말고 아픈 것도 내 친구로 알고 되도록 혼자서 해결하자. 어른인 채 존경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보듬으며 살펴주며 늘 사랑으로 감싸주고 살자. 이렇게 늘 명랑하게 사랑을 베풀며 미소 짓고 품위 있고 이런 생활을 한다면은 오늘 원래 주제보다도 지침이
5가지를 하나씩 좀 얘기를 하자 해서 내가 5가지를 해왔어요. 첫째는 화내는 거. 그저 나보고도 누가 발끈한다고 그래요. 발끈한다. 이거 화내는 거, 이거 노후가 되면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더 될 수 있는 거는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말이야 날 깔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노후에 제일로 그 좀 어떤 때는 그 참지 못하고 이거 우리 우아하게 살려면 화내는 사람 우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섭섭하다는 거 있죠. 섭섭하다는 거. 아까 우리가 직위도 없어지고 뭐 신체적으로도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 시골에 그런 거 있었어요. 가령 우리 시골에서 결혼식을 하면은 뭐 무슨 선물을 보내는데 혹시라도 빠지거나 약하면은 섭섭해해요. 근데 그건 젊었을 때 이야기고 노인들은 갔다 가면 지금 자식 말이야 한 번 찾아오지도 않고 뭐 어쩌고 이런 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쉬운데 참 포용력이 있어야 이게 우아하게 사는 거 아닌가. 남의 말을 하는 거는 가만히 보니까 외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노인들 가만히 내가 여기 처음에 와가지고 그 홈스테이 같은 걸 한 3개월 했는데 그 노인 할머니 같이 있었는데 밤에 계속 전화를 하는데 I say, she say, I say, she say. 그 뭐 친구끼리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문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좋은 얘기하고 명랑하면 좋죠. 그런데 만약에 가다 가면은 막 그 친구는 뭐 어떻고 나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것도 별로 우아한 거 아니죠. 우아하게 늙으려면은 남이 나를 우아하게 보느냐 또 중요해요. 그런데 남이 나를 우아하게 보려고 그러면은 내 스스로 좀 우아해야 돼. 내 스스로 우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내적인 면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아하게 늙으려면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어. 물론 아는 사람과는 당연히 인사하는데 아주 모르는 사람이라도 길거리에 부딪히면 그냥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어. 우아하게 되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 두 번째, 말에 대한 테크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 생각에서는 말을 줄이는 것. 말하고 싶죠. 그러나 이 말이 많으면은 어떤 독일 철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상대방한테 쓰레기를 전부 퍼무는 거래요. 내 머릿속에 있는 쓰레기를. 세 번째, 우기지 않기. 이 표현이 좋을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가지를 안 했다고 그러지만 그 중에 두 가지가 아니라 무필무고입니다. 반드시 꼭 이래야 된다고 기약하는 말씀 하시지 않으셨고, 고루하게 무엇을 이렇게 매달리시지 않으셨어. 누가 이런 얘기하면 야, 그것도 옳을 것 같아. 우리나라 황희정성이 그랬다고 그러죠. 노비들이 싸우다가 한 놈이 와서 팔에 욕하니까 네가 오라. 그 다음 놈이 와서 얘기하니까 너도 오라. 옆에서 부인이 아니 당신 내 애들 가르치는데 그렇게 해서 되느냐고 그랬더니 당신도 옳다. 제가 간단히 좀 프린트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우아하게 늙는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건강적인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취미 생활하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간단하게 내가 좀 행동하고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측면에서 내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멜번스 오래 사니까 멜번스 살 때는 내가 자동차를 주로 타고 다니니까 공중 교통수단을 이용 안 했었는데 시드니로 오게 되니까 자동차 파킹도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차를 좀 많이 탔었어요. 근데 기차를 타고 보니까는 그 기차 속에서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안 좋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한 번은 보니까 어떤 여자가 생긴 것도 그렇게 무식하게 안 생겼는데 올라오더니 그 머리가 긴 머리인데 가방 속에서 빗을 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쫙 빗어요. 빗더니 그 뒤에는 그 빗을 소재까지 하더라고. 빗에 끼어있는 머리카락까지 거기다 두고 뿌리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보니까 한 번은 또 어느 경우는 그 도시락을, 냄새나는 도시락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좀 바쁜 것 같아요. 바쁘지만 어떻게 보자면 뭐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좀 그런 건 조금 남들을 좀 제3자를 좀 생각하는 배려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의자에 발을 올려놓는다든지 쓰레기를 주위나 의자에 버린 행동, 참 그런 걸 볼 적에 참 눈이 나이를 불문하고 참 눈에 참 거슬리고 남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눈에 띄니까 뭐 우리들이야 그러지 않겠지만은 이건 누구든지 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이걸 지킨다면 우리가 참 배우는 사람으로서 최고선이 아닐까. 저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길 가다 우연히 주선 이야기들 모아가지고 써봤습니다. 첫째, 노년에는 열정을 잊지 말 것. 개 때는 80세에 파우스트를 완성했고 미켈란젤로는 7세가 넘어서 로마 대성전 천장에 천지창조의 조각과 그림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역사상으로 70에서 80세 나이에 세계 불구의 명작을 남긴 것이 25%나 된다고 하니 우리 모두 나이가 들었다고 위축되고 기죽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우아하게 살면서 고상하게 노년을 보냅시다. 2번, 고립된 노년의 삶. 부르는 데가 있거든 목욕하고 깨끗한 차림으로 무조건 달려가야지. 불러도 가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부르지도 않으니 무조건 달려가서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담소도 하고 즐겁게 노년을 보내는 것이 우아하고 고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번, 인간관계. 어른 대접을 안 한다고 불평하기보다는 대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근사한 노인이 되고 싶습니다. 언제나 간대하고 겸손과 양보의 미덕을 가지고 스스로 낮아지는 노년의 삶이야말로 고상하고 아름다운 노년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넘어간다.